오늘은 뭔가 이제 코스피 시장만 보면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줄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한 4%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신호기는 한데 소외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소외주들이 조금 정상화되려는 그런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거시적인 여건이 만만하진 않기 때문에 소외주가 반등을 해도 급반등 V자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중바닥을 2중으로 만드냐 3중으로 만드냐 혹은 그 이상의 다중으로 만드냐 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들어요. 자, 타이틀로는 코스닥 시장에도 희망이 오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어요. 저는 800포인트 밑에부터는 확실히 좀 저평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려갔다가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항상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그래요. 생각보다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빠질 땐 더 많이 빠진다. 항상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매가 언제나 필요한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항상 최악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자, 일단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수급을 말씀드릴 때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복귀를 해야 정고점 트라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어요. 외국인이 지금 방향이 없죠. 조단위 매수, 조단위 매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 이런 그 조단위 매수나 조단위 매도는 조금 일단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저는 순매수 정도로 잡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막 공격적으로 살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너무 빨리 이제 강세로 갔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1,300원대까지 환율을 예측하지 않으면 환차익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들어오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펀드 자금은 투신 수급으로 잡히고요. ETF 자금은 금융 투자로 잡힙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 어느 정도 사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도 아주 크게 수급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100조 원 초반대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만약에 깨지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104조 원입니다. 일단 CMA 잔고 같은 경우에는 90조 원 초반대까지 또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아무래도 아주 풍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유동성들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회복되는지 그걸 또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연내 가동률이 100%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흑자 전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현재 추정하기로는 파운드리 가동률 8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도 정말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예전에 50%도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이제 그 진행을 하는 뭐 어쩌면 이제 그 엑시노스 그런 부분들만 이제 파운드리를 받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빅테크로서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흑자 전환을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이렇게 굉장히 급등락, 뭐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반복을 했다면 물론 지난주부터 삼성과 하이닉스는 약간 흐름이 다르죠. 앞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건 삼성전자, 조금 더 액티브한 건 하이닉스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좀 반가운 게 제약바이오주 반등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끈 게 제약바이오주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상위 섹터가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제약바이오,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는 사실 별로 좋지 못했고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종목별로 엇갈렸어요.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웬만해선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견인한 게 딱 제약바이오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특히 셌거든요. 일라이 릴리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월 1회 GLP-1 한국의 CDMO가 완성이 임박하다. 그러면서 펩트론이 항상 릴리 관련주로 꼽히잖아요. 상한가를 가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바닥은 확인한 것 같긴 해요.
제약바이오주는. 그래서 앞으로 속도의 문제겠지만 방향성은 상방쪽으로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CPU 광합칩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통신은 어차피 진행이 되어 왔고 한 번도 멈췄던 적은 없어요. 근데 주가적으로는 반도체 빅2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 관련된 고 PER 관련주가 다 말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다가 이제 반도체주가 회복을 시도할랑 말랑 하니까 이런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PER이 낮으면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PER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훨씬 더 기업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오늘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확실히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SPG, 하이젠, R&M. 제가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혀있는 상황이긴 하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꾸준히 드렸어요. 결국은 밸류체인에 정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SPG 기준으로 보면 SPG의 감속기 기술은 너무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기술이고요. LG와도 감속기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술 협업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를 구축하면 이런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치고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은 아직까지는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로봇주도 워낙에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로봇을 견제하는 흐름이 너무도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로봇 사업을 RX 사업부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는 좋아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 때문에 로봇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죠. 급락장이 이제 막 좀 완화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PER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상승장이 와야 추세적인 상승을 하지 지금처럼 아직은 불안한 장에서는 급등 이후의 급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너무 큰 비중을 싣기에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 보면 티웨이홀딩스, 한진칼, 제주항공. 오늘은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공주를 다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죠. 첫 번째로는 원화 강세. 원화가 단기간에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졌죠.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일단은 그 항공유를 수입하는데도 유리하고 환율 면에서. 두 번째로 항공주는 기본적으로 외화 부채가 많습니다. 대한항공도 한 8조 원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가면 이 외화 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 항공사나 개별 항공사, LCC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대형 항공사도 수급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외국인 수급도 좋거든요. 그리고 항공주는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또 탁홀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또 합의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 추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항공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단타를 치는 섹터는 아니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은 들어요. 유리기판 관련주, 태성, 기가비스, YMT. 그러니까 오늘 이제 MLCC와 FCBGA 기판 관련주가 세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같이 견인이 됐고, 태성은 FCBGA 관련된 이제 건식 장비 관련된 모멘텀이긴 한데, 유리기판에서도 중요한 장비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더블 모멘텀으로 좀 엮여 있기는 합니다. 삼성전기가 그 유리기판 시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이제 대량 양산을 할 준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좋기는 한데 굉장히 얇게 만들 경우 깨짐,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도 유리에 구멍을 뚫을 경우 가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미래에 가야 될 분야이긴 하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도 꾸준히 보자.
자, 바이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펩트론 오늘 상한가 같고요. 앱클론, 리가켄 바이오, 기타 등등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대부분의 바이오주 올라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부터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뭐 금리나 외부 여건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바닥은 조심스럽게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바이오주를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 굴곡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통신장비주 오이솔루션, LIG 아큐버, KMW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그 광통신과 궤를 같이 합니다. 대한광통신과 빛과전자 이런 종목도 올라왔어요. CPO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통신장비, 광통신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갈 때 약간 개별주로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자,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증시 비중을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증권사, 외국인 증권사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략들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뷰를 많이 내놓는 증권사도 있고, 좀 부정적인 뷰를 많이 내놓는 증권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높게 주는 쪽과 낮게 주는 쪽이 거의 뭐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노무라입니다. 그러니까 노무라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굉장히 장밋빛, 굉장히 장밋빛이고 모건 스탠리도 요즘에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요즘에 조금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면은 자기들이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의견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줬고요.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16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중 조절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삼성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당연히 뭐 나올 수 있지만 대량 매도가 더 나오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입니다. 16년 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추세상 매도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매도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조금씩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지금 최저 수준에서 더 파는지 아닌지 저는 좀 진정적으로 보지만 뭐 물론 지켜볼 부분이긴 하겠죠. 로보티즈, AI 사피엔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살짝 이제 그 로보티즈의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의 표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의 로봇 업체들이 위협을 너무 크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스를 좀 공개를 해볼게. 같이 한번 로봇 시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해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는 것은 AI 사피엔스에 대한 그 로봇 알고리즘, 기초적인 거는 다 공개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공개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로봇주 하면은 뭐 현대차, 뭐 LG, 뭐 테슬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중소형 로봇 업체들도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이런 소스를 받아서 할 경우 처음에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사피엔스의 소프트웨어를 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사피엔스를 보고 그 로보티즈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전에 몇 번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로봇주는 보수적이지만 로보티즈는 조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했는데 AI 사피엔스가 로보티즈 거의 자체 기술 90% 이상을 활용해서 만든 휴머노이드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보다 가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피엔스는 싸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품 내재화 때문에.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만큼의 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삼성의 이제 갤럭시 Z 폴드 8의 부품 긴급 증산 이슈인데 이번에 그 4대3으로 나온 핸드폰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LG의 옵티머스 뷰였나? 그게 이제 그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 사이즈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주말에 제가 가서 실제로 디자인을 보고 왔거든요. 되게 가볍고 이 접히는 부분, 힌지 부분도 크게 신경 안 쓰이고 이번에 힌지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됐고요. 두께
두께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8, Z 폴드 8 울트라인데 지금 Z 폴드 8이 4대3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긴급 증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파이넴텍, KH 바텍, 그러니까 갤럭시 관련된 부품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힌지 관련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워낙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권에서 좀 이슈가 있을 때 튀어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건 안 되겠지만 상승 이후에 좀 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는 것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딘스키님, 네, 사전 예약하셨어요? 그 사전 예약을 한 다음에 항상 할인을 해서 이게 또 사람들한테 좀 욕을 좀 먹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안 그럴지. 근데 사전 예약하면 그 용량 2배로 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마도. 네, 그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재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그 타이밍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난주에 급등 이후에 오늘은 이제 상승폭 한 10% 정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 구간이라서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주가가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 등락폭이 한 3%이 정도 안쪽으로는 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뭐 예측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급등, 너무 급락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흔들면서 변동성 이후에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방향성이 안 잡힐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완화되면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방향성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뭐 그런 흐름 정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116조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100조 원 이상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9조였는데 10% 이상은 확실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DS 사업부는 26년 2분기 대비 30% 증가한 116조 원. 디바이스 솔루션 여전히 전체 실적을 이끈다. 비메모리는 여전히 영업 적자. 그래도 적자가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MX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조금 확대된다. 이번에 그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보면 세트 부분의 실적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원가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줬어요.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도 세트 업체에 이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다는 것은 지금 핸드폰 업체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얼마 전에 뭐 화웨이가 창신 메모리랑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뭔가 좀 다툼이 있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화웨이, 오포, 비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을 올렸으니까 이제 그 핸드폰 가격이죠. 스마트폰 가격을 꾸준하게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소비자의 구매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은 여전히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TA 전략 차별화가 돼 있다. 물밑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LTA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D램 낸드 물량의 60-70%를 LTA에 연동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절반 이상을 예전에 연동했다고 밝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60-70%까지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LTA를 대부분 디폴트로 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HBM4는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판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3까지는 하이닉스에 확실히 좀 밀렸지만 4부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HBM4부터는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우위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TSMC가 또 파운드리를 하이닉스랑 하는데 TSMC가 더 잘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곳에 맡기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떨어져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벤트들 한번 보면요. 7월 CPI와 이제 근원 물가 그리고 실적 발표에는 AMD 샌디스크가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는 지난주가 피크였죠. 그래서 MS, 아마존, 메타, 애플
뭐 테슬라도 나왔고 기타 등등 많이 나왔고 근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긴 합니다. 샌디스크 AMD인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닝 미스가 살짝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차피 또 전망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일본 메모리 기업들은 약간의 미스가 나도 바로바로 주주환원책을 좀 발표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배당 300 얼마인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공언했었던 주주환원책을 시행하는 거고 이번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주주환원책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환원책 기대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